양극재, 2차 전지, 용기,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쟁사 같은 경우는 약 1000톤의 프레스 압력이 돼요. 저희는 안전율을 고려해서 한 1200톤으로 해서 전 자동화 양극재 업체인 2개의 업체에서 POC 검증을 완료가 된 상태고요. 포항시하고 투자 양해각서를 맺어서 본공장 부지까지. 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 정리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텔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 외에도 열심히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사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원할 곳을 찾고 있는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우리 BS1의 김재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BS1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BS1은 2차 전지 양극재용 소속 용기를 만든 기업입니다. 2022년도에 창업을 했으나 최근 다변화되는 양극재 시장에 맞춤형 용기를 제작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양극재, 2차 전지, 용기,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게 우리의 핵심 키워드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다변화된 양극재. 다변화된 양극재. 네, 그러면 일단 뭐 양극재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뭐 사실은 전기 자동차가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린다 사람들, 그래서 막 걱정이 많은 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네. 특히 이제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면서 이 2차 전지에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게 많은데, 일단 지금 양극재 시장이 아까 굉장히 다변화됐다고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양극재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전기차 화재, 네. 그다음에 충전 문제, 네. 이런 문제로 해서 네. 엔드 유저 요구에 따라서 굉장히 양극재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미국 시장, 네. 중국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것이 네. 중국 시장이 위협은 사실이지만 이제 미중과의 무역 갈등 때문에 네.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는 오히려 그런 걸 협력해서 함께 가고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중국은 뭐 어차피 우리 중국 못 들어가는 거고. 네. 뭐 미국은 또 중국을 견제하면서 굉장히 반중국 뭔가 연합군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연합군에 잘 들어가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그 연합군에 오히려 선봉했을까 쓰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새 그 양극재, 그러니까 배터리 화재라고 하는 전기차 화재가 양극재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화재는 에너지 밀도랑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NCM을 사용하는 다원계 배터리를 쓰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가격 경쟁을 하고는 LFP를 쓰고 있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잠깐 호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LFP는 이론적으로 화재가 나면 되지가 않는 나면 안 되는데 중국산은 화재가 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어필이 된 거기 때문에 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여하튼 양극재가 여하튼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고 그 개선 노력에 우리가 만드는 제품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양극재 만들 때 그걸 뭔가 뭐 굽는다고 해야 될까? 구울 때 담는 용기, 소속 용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양극재 품질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까? 양극재를 이해하시려면 양극재가 소속 용기가 어떻게 쓰이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극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양극재 전구체와 그다음에 리튬이 섞어서 소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소결하려고 하면 한 850도에서 1100도 사이에서 소결을 하고 있고요. 소결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뭔가요? 녹여서 합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높은 온도로 소성을 해서 그걸 이제 합성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극재를 담는 용기에서는 내부의 소속 용기가 양극재가 그대로 맞닿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양극재가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LMO, LCO 같은 그런 양극재들이 크게 이 변화에
자극이 없지만 네. 우리 같이 지금 중국의 이제 LFP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네. 보다 더 좋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양극재. 네. 또 양극재가 보다 더 좋은 출력을 가진 양극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다원계에서도 여러 가지 양극재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이 양극재 자체의 품질을 일으키려고 고품질을 유지하려고 하면 네. 이 맞닿는 용기 부분이 네. 여기 묻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네. 네. 실질적으로 용기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범용 용기다 보니까 여기 용기에 있는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양극재에 묻어서 용기하는과 묻어서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용기, 그러니까 이 용기가 같이 아주 뜨거운 온도에 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 녹고 견뎌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런데 여하튼 지금 양극재가 여러 가지 물질,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들이 많이 들어와서 새로운 걸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전에 있던 용기에서는 괜찮았었는데 새로운 데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양극재의 어떻게 보면 소성 용기에 있는 약간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서 네. 양극재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흔히 말하는 업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업계에서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국내 소속 용기 시장은 현재 독과점 구조로 좀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한 업체가 한 70%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네네. 나머지 후발주자가 이제 따라가는 수준인데요. 네. 근데 독과점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그 소속 용기를 만드는 것이 독과점 업체다 보니까 네. 양극재에서 원하는 수준, 그러니까 양극재가 변화되는 것만큼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양극재 수요 업체에서는 본인들과 협업해서 양극재가 발전되는 만큼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따라오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양극재 제조업체들은 좀 답답해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좋은 양극재를 만들어서 중국과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소속 용기 자체가 좀 그 부분에서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데 그 부분 제대로 변화가 안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화를 못하는 이유가 네. 여기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다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실 거니까 네. 기술이 없어서 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동안의 관성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미 만들어 놓은 이 생산 체계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막 바꾸려면 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못 바꾸는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바꾸는 건가요?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처럼 후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계속 다변화되는 것을 네네. 양극재가 다변화되니까 용기도 같이 다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네네. 현재 이제 후자인 측면에서 새로운 거를 받기에는 너무나 큰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기존 업체와 기존 거래했던 거를 함께 간다고 보면 되는데 앞으로는 수요처에서도 다변화되니까 저희 같은 업체들이 네. 나타나서 그 양극재에 같이 상응하는 제품을 용기를 하는 걸 찾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하튼 대표님은 소성 용기라고 양극재를 만들 때 굉장히 하여튼 높은 온도가 가해질 때인데 네. 그걸 잘 견디면서도 양극재 품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네. 새로운 소성 용기를 만들고 있다. 일단 우리 회사 이름이 뭐죠? 네. 저는 주식회사 BS1입니다. 네. BS1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회사 이름에? 제가 이제 창업을 하면서 회사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직관적으로 이제 BS란 뜻이 박스 새거, 소속 용기를 영어로 하게 되면 박스 새거라고 합니다. 네. 박스 새거의 앞에 이니셜 단 BS와 마지막에 세계 1등을 하고자 품질이든 이제 회사 성장을 두든 원해서 BS1으로 명명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회사를 만드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22년 3월에 이제 회사 설립을 했으니까 이제 3년하고 한 이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신 건가요? 이제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네네. 제가 이제 광물 소재 가공 산업 쪽으로만 한 27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20년 경에 이제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네네. 창궐해서 많이 네. 힘든 시기였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앞만 봐도 저도 이제 다른 신성장 동력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던 차에 양극재 시장을 좀 보게 됐고요. 네네. 그러니까 쭉 해오던 광물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좀 첫째 쉬웠다는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도 전혀 산업에 타격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네.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포항을 가게 됐는데 네. 포항에는 이제 양극재 업체인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네네. 포스코 퓨처엠 또 인근 지역의 뭐 LNF 같은 네네. 양극재 업체가 대단히 투자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작하겠다 싶어서 22년을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여하튼 양극재라고 하는 게 아까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은 여하튼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야 되니까 배터리의 점유율이 사실은 한국이 2등이라고는 하지만 네. 중국하고 좀 격차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이 굉장히 배터리 강국인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네. 그 관련된 뭔가 좀 여러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양극재를 만들고 우리 같이 소속 용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 대부분 다 국내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나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 시장이 뭐 작다라는 걸 할 수가 없고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산업에 굉장히 큰 걸림돌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말씀처럼 명확하게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원계를 이제 NCM을 비롯한 3원계 위주로 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 뭐라고 이야기하는 뭐 예. 주로 그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리튬 이온 배터리 중에 네. 이제 양극재를 이제 NCM계 양극재를 우리나라는 주로 하고 있고요. 네네. 중국은 LFP 계열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중국의 시장이 커 올라오는 걸 보면서도 저희는 보다 더 NCM계로 하다 보니까 품질 위주로 해서 중국을 상대하려고 하다 보니 네. 최근에 LFP가 너무 급성장을 해서 지금 양극재 업체가 그래서 점점 다변화 중국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다변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만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양극재는 변화하고 있고,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양극재를 담아서 흔히 말하는 소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소속 용기도 변화해야 되면은 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뭐 시도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뭐 좀 기술적인 엣지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우리가 있는 건가요? 이제 일단 저희가 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좀 나름대로는 좀 수월했던 점이 네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과점 시장이다 보니까 네. 수요처에서는 용기를 변화를 원하고 있으나 네. 독과점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걸 변화를 꺼려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양극재 수요처 입장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협업할 수 있는 업체를 원하니까 저희가 협업을 위주로 해서 이 시장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여튼 좀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를 다른 곳에서도 우리 같이 시도할 수 있을 텐데 우리만의 엣지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NCM 계열의 제품 소속 용기는 한 30회에서 40회를 사용을 하는 이제 소모품입니다. 근데 점점 하이니켈과 가다 보니까 네. NCA 계열이 가게 되면 아까 30회에서 40회 쓰던 것이 한 5번에서 10번밖에 사용을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대로 30회, 40회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굽는 용기가 소모품인데 지금까지 사용되는 거는 한 3, 40번 쓰고 버렸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안에 담는 양극재 소재가 바뀌면서 특히 A라고 하는 알루미늄 비슷한 소재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사용 횟수가 확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A가 아니라 니켈 함량이 이제 아까 NCMA계에는 한 86%가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NCA 같은 경우는 88%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2%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소속 용기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절반 이상 감소되는 상황이 됐고 저희는 기존에 있는 용기랑 똑같은 수명을 자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랑하는 기술적인 근거는 뭔가요? 첫 번째 제가 이제 광물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광물의 특성을 좀 알게 됐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기술 중심의 저희 직원들과 함께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는 제품을 공정을 전혀 이제 합리화를 했습니다. 합리화를 해서 첫 번째는 아까 리튬에 가장 저항성이 생기는 소재를 개발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코팅 공정을 통해서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이제 리튬에 의한 내침식성에 대한 첫 번째를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양극재를 견딜 수 있는 소속 용기를 좀 강화시키자. 네. 내구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힘을 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경쟁사 같은 경우는 약 1000톤의 프레스 압력이 됐고 제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안전율을 고려해서 한 1200톤으로 해서 전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 제품은 훨씬 더 내열 충격성과 내직성을 이제 충분히 해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내식성이라고 하는 거는 안에 뭐 흔히 말하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아까 니켈 함량이 단 2% 높아진다고 했는데 네, 네. 그애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하고 닿는 뭔가 안쪽에 면이 있을 텐데 네네. 걔들이 뭔가 침식이 일어나서 뭔가 이 양극재에 스며들거나 해서 네. 양극재의 어떻게 보면 품질을 떨어뜨리는 건데 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잘 안 깎이게 안 씻겨 나가게 만들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켈 함량이 올라가면 네. 리튬의 양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이 리튬이라는 놈이 이제 우리의 용기에 이 재료들을 빨리 부식을 시키고 시키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그거를 갖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품의 표면에 더 이제 그 용기를 2층으로 구조화를 시켜서 더 강화를 시켜서 내식성에 더 추가적으로 더 좋게 만드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하튼 뭐 여기가 오늘 저희가 뭐 기술적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네. 아마 이 인터뷰를 보신 우리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을 만나서 네. 좀 더 자세한 기술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네. 그러면 하여튼 기존에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다. 네.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양극재 소재가 다양화된 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면서도 똑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흔히 말하는 POC라고 해야 될까? 네, 네. 검증을 받았나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양극재 업체인 2개의 업체에서 POC 검증을 완료가 된 상태고요. 네네. 특히 이제 국내에서 국내 제품만 쓰고 있는 피사. 네. 피사에서 저희 나름대로 지난 5월 달에 네. 이제 PO를 결과를 해서 저희가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지금 이제 같습니다. PO도 받은 상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해서 네. 이제 실제로 오더까지 받은.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뭔가 저희의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될까? 또 다른 성과는 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과는 아까 P사 말고도 L사하고도 진행을 좀 했던 이제 영업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사업 기반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는 포항시하고 저희 네네. 회사에 있는 포항시하고 MOU 투자 양해계약서를 맺어서 본공장 부지까지 약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아직 공장을 짓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 부지는 확보되어 있다는 건가요? 저희는 저희가 이제 파일럿 공장, 그 파일럿이지만 실제로 제품이 나갈 수 있는 20분의 1 수준으로 파일럿 공장을 완료한 상태고요. 네. 아까 말씀처럼 월 2만 매, 연산 24만 매 정도를 할 수 있는 면 매출로 따지면 연산 한 50억 정도 매출할 수 있는 저희 파일럿 공장을 마무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파일럿 공장은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PO를 받으셨는데 실제로 이제 공장을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요즘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배터리 시장 자체가 이렇게 좀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 소독 용기 외에 저희가 뭐 또 다르게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제가 실질적으로 소속 용기를 갖고 이 사업을 뛰어드는 건 사실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소속 용기가 나중에는 아까 제가 내침식성의 우수한 용기, 내열충격에서 우수한 용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나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까 여기서 양극재가 묻어 있는 폐소속 용기가 사용 후 버려지는 용기가 지금 저희 갖고 그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실제로 사용 후하고 폐기되는 소속 용기는 지금 매립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잘게 부수어서 레미콘에 일부 섞는 수준의 제품을 이제 리사이클을 하는 정도인데 저희는 핵심 보유 기술, 제가 광물 쪽으로만 한 27년 정도 있다 보니까 과거에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에 양극재가 묻어 있는 소속 용기를 갖고 이제 시장 자체가 앞으로 양극재 지금은 캐즘이니 또 이제 중국과의 문제 있으니 약간 떨어지고 있으나 포항 인근에서 이제 앞으로 2027년 이후 되면 약 한 2천만 매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환경적으로 이제 폐소속 용기는 문제가 될 것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는 그거 갖고 리사이클링 또 업사이클링을 해서 사업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리사이클링은 뭐고 업사이클은 뭐냐고 말씀드리면 네네. 리사이클링은 이제 폐소속 용기에서 양극재의 블랙 파우더를 걷어내서 블랙 파우더는 블랙 파우더에도 판매를 하고 네. 그다음에 소속 용기는 소속 용기를 다시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소속 용기의 일부를 한 10%에서 15%를 집어넣는 원료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네. 업사이클링은 아까 말씀드린 분리된 세라믹을 갖고 세라믹 건축용 내외장재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용기 자체의 주 성분은 세라믹인가 보죠. 맞습니다. 네네. 네. 거기에서 일단 지금 현재 뭔가 공정을 거치고 나면 소송 과정을 소결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폐소송 용기가 나오는데 네네. 이게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뭔가 양극재가 일부 묻을 수밖에 없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걸 나중에 우리는 리사이클링하고 업사이클링하는 거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예비 실험까지 다 마친 상태고요. 네. 고부가 가치화, 자원 재활용을 또 자원 순환을 통한 고부가 가치화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뭔가 좀 약간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좀 위축돼 있긴 하지만 네네. 실제로 이제 2차 전지 시장의 핵심에도 양극재, 음극재고 그럼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커지면서 더 만들 거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소결 용기가 당연히 소속 용기가 더 필요할 거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께 들어갈 거고 네. 흔히 말하는 뭐 좀 다변화된 양극재를 원하는데 우리는 좀 다변화된 소속 용기를 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필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PO도 받은 상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한국 시장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네. 생각을 또 가질 수 있는데 네, 네. 일단은 양극재 시장을 전 세계도 주도하는 것도 다 한국 업체들인가요? 중국 업체 빼면? 네, 중국 업체를 제외한 거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그 2차 전지 시장들이 네네. 대부분이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예. 이 업체들을 저희는 경북 포항에 회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 포항에 있는 주변으로 했던 양극재 빅4 업체가 네네. 저희 회사의 주변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네네. 지금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이미 그 양극재 업체들은 진출해 있고 하니까 네.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온사이트 개념으로 공급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진출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뭐 딴 데 노력한다기보다는 일단 국내에서 PO를 받아서 뭔가 굳건해지면은 네. 그 업체들이 나가 있는 곳에 자동으로 우리가 공급될 가능성이 커진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군요. 그리고 지금 여하튼 뭐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까 2022년에 회사를 만드셨고 네. 2020년부터 아까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오늘 인터뷰를 한 이유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동안 네, 네. 투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2024년도에 그 시드를 투자를 받았고요. 작년이네요. 네, 작년 네네. 받았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제품이 PO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곧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공급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네네.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운용 자금이 사실상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운용 자금 쪽으로는 나름대로는 일부 투자를 확약을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한 5억에서 10억 정도만 더 모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라운드를 클로징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작년에 얼마 투자 받으셨나요? 6억 3천만 원 정도 작년에 6억 받았습니다. 3천을 받으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팁스도 지금 하고 계시고, 네, 팁스 하고 있습니다. 네, 팁스 하고 있고, 네. 그다음 올해는 뭐 어차피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모 업체로부터 PO도 받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까 우리 파일럿 공장을 이미 지었다고 했는데 네, 네. 그걸 돌리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들 수밖에 없고, 네, 운영비라는 게 어떤 거 뭐 재료비 뭐 이런 건가요? 어떤 재료비, 인건비 그게 주가 되고요. 건가요? 네네. 그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걸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총 규모는 그럼 한 20억 정도? 네, 20억 정도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중에 한 10억 정도는 그러면 거의 이제 확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하여튼 10억 정도를 네. 어떻게 뭐 올해 한 3분기까지 네, 수량 네. 완료하는 거지 목표로 삼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많이 만나고 계시겠네요, 대표님. 아, 네,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요새 IR을 통해서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일을 좀 해야 되는데 투자하는 것만큼 너무 힘든, 사실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겨서 사실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네. 더 많은 투자자분들께 저희들이 굳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일단 먼저 한번 노출이 되는 거를 네, 목표로 해서 예, 이렇게 잘 인터뷰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 성과라고 하는 게 매출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아까 22년도에 창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22년도에는 L사와 진행을 하고 1년 동안 해서 제품을 만들었고요. 네네. 그다음 P사와 지금 2년 동안 진행하니까 아직 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PO는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네네. 투자자분들이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을 언제든지 제가 공개를 해서 네. 하게 되면 저희는 제품 하반기부터 매출을 올리려고 하면 저희는 현재 공장에서 올해 조금만 서두르면 한 30억 매출까지 가는 건 어렵지, 하반기만 돌아가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PO를 받았다는 거는 흔히 말하는 일단 구매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매를. 근데 네. 이게 뭔가 납품을 하려고 해도 지금 뭔가 하여튼 뭐 자료도 사야 되고 뭐 네, 하여튼 이런 맞습니다. 것도 있고 네네. 그쪽에서 이제 실제로 구매를 언제까지 어떻게 공급해 달라고 하는 것도 계획도 정해져야 되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은 올해 한 30억까지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네네. 하여튼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네. 좀 자금이 필요한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까 우리 팀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뭐 기술적으로도 보면은 네네. 뭐 내침식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그동안에 대표님이 뭔가 했던 어떤 경험과 또 아마 우리 팀이 또 해결해 줄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다른 경쟁사는 1000톤으로 누르는데 우리는 1200톤으로 누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힘을 잘 견디해서 내구성을 더 높였다. 네네. 뭐 이런 것들이 다 팀 내에서 우리가 해결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저희 팀을 좀 자랑을 하자면요. 저랑 같이 함께한 분들이 대부분이 저랑 한 10년 이상 같이 근무를 했던 분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 이제 종업원을 직원 임원을 포함해서 약 한 이제 9명에서 10명 사이 정도 돼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각기에 대해서 전부 다 대부분 기술 중심으로 회사를 조직을 꾸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맡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맡은 걸 하게 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지금까지 근무 경력을 다 합하니까 맨파워가 한 120년 정도 되더라고요. 네. 저를 필두로 해서 그 기술 중심에 있는 팀들이 요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국내 빅4라고 하는 것 중에 두 곳과는 이미 흔히 말하는 POC를 마신 거고 네네. 한 곳으로부터는 PO도 받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걸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네. 이제 팩트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네. 실질적으로 지금 독과점 저희 이 시장 자체가 독과점 시장이다 보니까 네네. 일단 그분들이 못한다는 얘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네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양극재 수요처 입장에서는 새로운 양극재가 들어오니 이거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데 네. 기존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협업보다는 오히려 독과점에 제가 일어나면 죄송하지만 횡포라는 비슷한 그러니까 그런 협력을 지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업체 입장에서는 공급망 다각화, 품질 개선, 원가 절감 인으로 해서 저희 같은 업체를 찾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제로 PO로 끝나고 이제 그 계약을 가다 보면 네네. 서로 이제 밀고 당기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한국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고 아까 우리 한국 업체들이 해외 진출하면 우리가 등반 해외 진출을 한다. 이것도 물론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근데 여하튼 중국 업체들이 훨씬 더 지금 많고 점유율도 높고 네네. 중국에도 분명히 소송 연결을 만드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업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랑 비슷한 이런 걸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괜히 투자해놨는데 우리 이거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우리의 어떤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그 중국 소송 용기가 들어오는 거는 분명히 위협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탈피하기 위해서 네. 실질적으로 매년 소송 용기를 만드는 원재료들을 대부분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광물로서 한 27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네트워킹을 구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4-5군데의 업체를 통해서 이제 원료를 받고 있으면 국내에서 수급되는 원료 가격보다 한 최소 30%에서 최대 한 45%, 50%까지는 절감된 원료를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협적인 요소가 많으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중국하고 원료를 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가고 싶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장점이 있으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저희가 위협적인 요소라기보다 또 저희 나름대로는 미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늘 심화됐으니까 오히려 중국 업체 혹은 다른 나라 업체랑 이런 원료 소싱을 통해서 공공연한 거를 이제 명문화시키고 독점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 진출할 때 오히려 큰 경쟁력, 협력 관계로서 경쟁력을 저는 확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인터뷰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마 또 나중에 직접 우리 대표님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인터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그동안 인터뷰 때 이야기했던 거를 총 집대성해서 네. 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소송용기 시장은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로서는 캐즘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저희 회사가 차별화된 기술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고객 니즈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희 회사는 단기간 내 이제 지금 PO도 받았고 그다음에 파일럿 공장도 만들었으니까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저희 회사를 믿고 투자해 주시면 제가 좋은 회사 만들어서 반드시 투자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BS1 세계 1등이 되겠다. 소송 용기에 있어서는 세계 1등이 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는 우리 BS1 김재호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뭐 들어보셨겠지만 요즘 뭐 배터리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미중 갈등도 지금 풀릴 기미가 보이고 또 배터리 자체가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앞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극재 시장도 성장을 할 거고 그 양극재를 소결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우리 소송 용기도 반드시 성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고 있는 우리 BS1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뭐 하여튼 국내에 내로라 하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우리 양극재 기업들한테 이미 POC도 2건을 했고 한 군데에서는 PO를 받은 상태니까요. 우리 궁금하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내용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직접 만나 뵙고 대표님을 오프라인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